예, 저는 지금 중앙대학교 교수대표 비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고동문학과 김누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고요. 영어영문학과 교수 고부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교수비대위는 비대위라는 게 비상대책위원회잖아요. 그래서 비상한 상황이 벌어져서 비대위가 구성되게 됐고, 비상한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학교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계획안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수고 학생이고 대학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구성원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이것을 발표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날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큰 일이다 해서 긴급하게 무언가 여기에 대응할 위원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여러 교수님들이랑 모았고, 이 상황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대응할 수 있는 위원회는 이전에 교수를 대표했던 단체들의 대표들로 우선 긴급하게 구성해야 되겠다 해서 전에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맡으신 교수님들이랑 또 전현직 교수협회 회장 이분들이 급히 연락을 취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다음날 이제 전체 교수 회의에서 비대위를 정식으로 정식 기관으로 전체 교수들에 의해서 인준을 받았고, 또 그 자리에서 저는 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그렇게 추대돼서 거기서 인정을 받은 것이죠. 예. 말씀하신 게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조직이랄까 뭐 그런 것이 그런 모임이 그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가 있고요. 그거는 전현직 교수협의회 회장, 대학평의원회 의장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대학, 단과대학이 몇 개 단과대학이 각 단과대학이 위급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단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연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인문대학, 예술대학, 예술대학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가 있고, 그렇게 해서 5개 단체가 되는 거죠. 생명공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도 있고요. 그렇게 하니까 말하자면 여러 가지 단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하고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가 함께 꾸려져서 교수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이제 그런 이름으로 이제 있고, 또 그 조직이 같이 협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교수와 학생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본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안을 폐기하라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안을 단독으로 밀실에서 만들고 그것을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추진한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게 한쪽에 있고, 또 구체적으로는 그것을 교수들에게 여쭌 거죠. 이 안에 대해서 찬반 의사가 어떤 것인지 하는 교수 투표 방식으로 물어서 여러분 알겠지만 92.4% 교수들이 반대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학교 쪽에 교수들이 이렇게 많이 반대하니까 학교 쪽에서는 이 안을 폐기하라 이렇게 다시 요구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 방식이라는 것은 그런 교수들의 의견을 묻는 것, 그리고 교수들에게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는 것, 주로 성명서와 그런 교수 투표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 활동으로 봐서는 구체적인 활동의 방식이죠.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어떤 조직이든지 민주적인 조직이면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고
또 갈등이 있어야 마땅한데 우리 비대위는 너무 일사불란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이래도 되는지 할 정도로 큰 이견이 없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본부에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 이것을 찬성할 여지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비대위 내에서는 이견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은 비대위 내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에서 비대위를 이제 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좀 음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덜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비대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비방이라고 생각해요. 비대위에서는 그런 걸 어떻게 보셨는지 저희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총학생회 그 성명서를 보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대자보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었고 또 청년광장에도 올라와 있어 그래갖고 그걸 보면서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러면서 공감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어요. 미안하다는 것은 저희들 학생들하고 이제 얘기 좀 해보려고 이제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일종의 이런 학교의 정책하고 어긋나는 사안이 있을 때 학생들하고 접촉한다는 바로 접근한다는 게 좀 뭐랄까 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마치 뭐 흔한 말로 선동한다거나 이제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하고의 접촉은 이제 신중하게 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어쨌든 어떻게 얘기할 통로를 마련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감히 쉽게 접근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중학생 입장을 보니까 소통이 없다고 또 교수들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 아이고 이거 너무 조심하는 것도 좀 이상한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그런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대학이 뭐랄까 미래를 위해서 바뀌어져야 된다는 그런 기본 취지의 중학생회가 이제 의견을 내고 있는데 저희 교수들도 당연히 이제 그 취지에 동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중학생 입장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학생들이 문제에 집중해서 이제 그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동의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근데 나중에 알고 또 그때 뭐 그 중학생 입장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것을 의논해보자 그 정도 했었는데 좀 이어져 있는 말이라 될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이 언론에서는 상당히 좀 이상한 방식으로 전달이 되거나 보도가 돼갖고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이게 어떻게 이것이 어떤 그 교수 비대위, 공동 비대위든 교수 대표 비대위든 규탄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나오는 것이 규탄하는 것인가 그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좀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진행됐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총학생회에 가서 뭐 우리 입장도 얘기하고 또 같이 얘기해보자. 그리고 중앙대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논할 수 있는 것은 같이 가자고 이제 그런 의견도 전달하고 저희들도 의견을 듣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뭐 여전히 학생 입장이라는 것이 있고 교수 입장이라는 것이 여전히 있긴 있는데 그건 일단 인정을 하면서 그 토대 위에서 학생들하고 어떻게 의견을 같이 나누고 합의하고 또 어긋나는 부분은 어떻게 그것을 정리할까 뭐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어쨌든 학생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하면 사실은 총학생회 성명을 보고서 섭섭했다기보다는 기뻤어요. 우리랑 대화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와서, 우리가 사실은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제안이 오니까, 이젠 좀 자유롭게 많이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거기서 이제 교수들을 좀 비판한 부분들은, 또 많은 부분은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일정한 부분은, 이것은 오해 때문에 생긴 거구나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좀 의사소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총학생회장한테 전화를 바로 그 다음날 해서 한번 보면 좋겠다 내가 총학생회로 가겠다
거기서 좀 이야기를 하자 했더니 총학생회장이 아이고 저희가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에 와서 백호봉 선생님이랑 총학, 부총학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총학에서 또 오해한 부분도 많이 풀렸고 또 교수들에 대해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건 뭐 상당히 좋은 의견이다 해서 많이 받아들였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일 큰 의미는 학생들이 이제 발언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게 요번 그 일련의 지금 사태 속에서 제일 큰 수확이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자기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자기 검열을 하지 말고 정말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또 당당하게 권위 앞에 굴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엔 세게 비판하더라고요. 우리 주군위에 가니까 세게 비판을 하는데 그게 아주 좋았어요. 우리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저렇게 교수들도 다 잘하는 게 아니고 또 교수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좀 아프게 비판을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소통이 가능하겠구나. 사실은 조심하면서 하는 소통은 좀 거짓 소통이거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터놓고 해야 좋은 소통이지. 그래서 그런 출발점이 됐다. 학생과 교수가 좀 터놓고 이야기하는 출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지키려는 지위를 지키려고 철밥통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냐라는 이제 뭐 비판이나 비난이 이제 많이 여론이 형성이 됐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하여간 그거는 긴 얘기가 사실 필요해요 좀. 네.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역사가 있거든. 그런 소위 철밥통 담론, 네. 또 취업 담론 이런 것들이 일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려면 사실 좀 긴 얘기인데 좀 짧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 한국 대학 안에서 나는 일정한 비판적 소리를 낼 수 있는 학문 영역에 대한 일종의 그런 영역들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난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취업 담론으로 모든 것을 대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학생들의 뜻을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뒤에는 사실은 인문사회학, 특히 인문사회의 경우는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담론을 생산하는 유일한 영역이잖아요. 그 영역을 잠재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권력의 욕망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짧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하나는 대학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대학 사회 문제가 한 축에 있고 다른 하나는 한국 사회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대학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라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논의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은 학생들이랑 함께 우리가 토론회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소위 취업 담론이라는 게 어느 정도 대학이라는 조직과 관련해서 타당한 것이며 한국 사회 전체 구조 속에서 취업 담론이 갖는 정치적 문화적 의미 같은 게 어떤 건지 그런 걸 좀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과 교수들이 또 우리 중앙대 발전을 그려가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그리고 교수들은 어떤 부분을 좀 더 희생해야 되고 학생들은 어떤 부분을 좀 더 이해해야 되는가, 그런 논의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좀 보태고 싶은데요. 그 철밥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거는 공식적인 이야기나 비대위 입장이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고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교수들한테도 욕먹고 또 학생들한테 욕먹고 이제 그런 상황이 돼갖고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그 철밥통, 교수들 철밥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이해를 좀 시도해 주십사고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철밥통이란 말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돈을 많이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철밥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분이 안정적이다는 그런 의미에서 철밥통이죠. 교수들은 둘 다를 사실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돈도 많이 받고 많이 받아요. 그리고 신분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제 그런데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 되는데 돈을 많이 받는 것에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좀 교수들이 돈을 좀 적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 개인적인, 교수들은 다른 교수님이 반대할 텐데, 그렇지만은 그 교수들이 돈을 적게 받는다는 것이 일방적으로 교수들이 돈을 뺏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당한 정도로 뭐 예를 들어서 등록금이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강사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어쨌든 좀 보장이 그 뭐라 그러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그런 방식으로 말하자면 교수들이 돈을 뺏어서 좀 이상한 데 쓰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좀 적어도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다시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철밥통이라는 것이 그 돈을 많이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그 철밥통 일정 부분을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인정을 해요. 이제.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사실 저로서는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싶고 이것은 교수들이 많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저나 옆에 계신 그 김누리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일반 회사원이라 그러면 삼성의 직원이라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감히 그 바로 저 잘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려 나갈 것이고요. 그런데 교수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학교의 그 본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신분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교수의 신분 보장이라는 것은 학문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하자면 학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전적인 것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학문의 속성이죠. 따라서 학문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분 보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의미에서 철밥통인 것이죠. 그 철밥통, 말하자면 신분 보장이나 철밥통이라는 것은 그것이 문제 있거나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건 뭐라 그럴까 우리가 서로 지켜줘야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건 마찬 공무원이 신분 보장 그 철밥통이잖아요. 일반 회사에서도 신분 보장이 이루어져서 철밥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철밥통을 없애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은 담론이라고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소위 말하는 기업 담론이나 취업 담론인 것이죠. 그것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철밥통 담론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철밥통을 만들어내자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